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좀 바쁜 시간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이대시보드 웨비나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앱스플라의 제니퍼이고요. 그리고 박수영 고객 성공 매니저님께서 함께 세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이 대시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는 자리예요. 혹시 아침에 뭐 마케팅 리포트 만드시면서 대시보드 사이에서 헤매셨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왜 마이 대시보드가 새롭게 출시되었는지,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후엔 저희 박소연 매니저님께서 실제 활용 사례와 적용 예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로드맵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이 대시보드가 지난 5월 21일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가 바뀐 거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레거시 개요 대시보드는 사실 기능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해 복잡했을 수도 있어요. 캠페인 성과는 여기서, LTV는 저기에서, 액티비티 코호트 리텐션은 각 구분된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대시보드로 완결성 있게라는 방향으로 마이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탭 열다가 미팅 시간 끝났어요 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이 대시보드는 데이터를 더 빠르고 똑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분을 도와주도록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대시보드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All-in-One. iOS, 스칸, 소트 데이터를 한눈에 통합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ustomizable. 직접 템플릿을 선택하고 지표를 수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셋째, AI 기반 인사이트. 이것은 곧 출시 예정인데요. 지난달 로아스 제일 높은 채널 알려줘 라고 물으면 AI 챗봇이 바로 답해줍니다. LTV, 액티비티, 코호트, 그리고 스칸, 소트에 더불어 준비 중인 여러 데이터 소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액티비티, LTV, 그리고 코호트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조합해서 볼 수 있게 되셨는데요. 예전에는 각각 다른 탭을 왔다 갔다 하셨다면 지금은 한눈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용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마이 대시보드에서는 기존에 보시던 액티비티 지표가 액추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이 지표는 설치 시점과 관계없이 선택한 기간 동안 실제로 앱에서 활동한 유저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 자체는 익숙하실 테니 단순히 용어만 바뀌어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박수현 매니저님께서 LTV랑 액티비티 기준까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소스뿐만 아니라 어트리뷰션 소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마이 대시보드는 완전히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비즈니스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인사이트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의 니즈에 꼭 맞는 데이터를 스스로 구성하고 그 기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마이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블록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면서 원하는 모습대로 자유롭게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UA 매니저분들이 캠페인 성과를 깊이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퍼포먼스 분석 템플릿입니다.
네, 퍼마 매니저의 경우 보통 일상적인 캠페인 최적화를 위해 여러 코호트에 대한 로아스, ROI, CPA와 같은 KPI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템플릿이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팀 리더나 C레벨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관점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오버뷰 템플릿입니다. 비즈니스 목표에 맞춰 마케팅 현황을 한눈에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앱스플라이어에 들어오면 지금 비즈니스 상황이 어떤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각 역할마다 목표나 니즈는 다르지만 결국 한 팀으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뷰는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설정이든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이 템플릿들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완전히 더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대시보드를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 필터, 제목, 레이아웃까지 모두 직접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유연한 그리드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시보드의 강 요소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마치 레고 블록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드 자체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블록을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지표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수식이나 계산식을 직접 정의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니즈에 딱 맞는 지표로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의 수식은 노출 대비 회원가입 전환율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registration by unique user를 나누기 임프레션으로 수식을 정하면 광고가 사용자에게 보여진 횟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실제 회원가입까지 이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수식을 입력해서 지표를 만들고 기존 로아스, LTV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으니 수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참 반가운 소식이죠.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지표는 정말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지표를 추가하고 수식을 정의한 뒤 저장만 하면 끝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바로 타임라인 비교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의 지표를 이전 기간과 손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년, 전분기, 전월, 전주, 전일 대비는 물론 지정한 날짜 범위 간의 변화도 비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 기능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라인 차트 빌딩 블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표를 고른 다음 이제 비교 대상 항목에서 비교하고 싶은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케팅은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캠페인 성과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지표를 추가해서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샷을 예시로 보면 라인 그래프를 선택해서 각 매체에 유입되는 고유 유저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비교군으로 일별, 주별, 월별 등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날 또는 전주에 유입된 유저들에 비해 수가 증가했는지 하락했는지의 트렌드를 타임라인 비교 기능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스크린샷을 보시면 구글로 들어온 유저가 전주에 비해 15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이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프로모션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콤보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막대와 선형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표 간의 관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인 차트와 컬럼 차트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지표 간의 추세, 상관관계, 그리고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eCPA와 실제 회원가입 유전수, 그리고 비용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면 캠페인의 비용 효율성을 진단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캠페인을 식별하면서 효율은 좋은데 볼륨이 부족한 미디어 소스도 파악할 수 있겠죠. 참고로 콤보 차트 생성 시 최대 10개의 지표까지만 설정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콤보 차트를 선택하고 보고 싶은 지표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UA 팀 리더가 단기 퍼포먼스가 아닌 캠페인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파악하고 싶을 때 콤보 차트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시간 흐름에 따른 CPM, eCPI 같은 비용 지표와 수익 지표를 함께 시각화하면서 비용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가치 유저를 잘 끌어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운용에 대한 더 스마트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각 날짜별로 성과를 파악하는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익은 선 그래프, CPM과 CPI는 막대 그래프로 선택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날의 수익이 매우 증가했음과 동시에 CPA도 낮아서 전환 효율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날의 전략이 성과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기 때문에 이때 진행했던 캠페인에서 힌트를 얻어 이후 캠페인 최적화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 마케팅을 모두 책임지고 계시든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팀이시든 데이터는 내가 보기 좋게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유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 대시보드는 만든 대시보드나 위젯, 개별 지표까지도 대표님, 팀원, 외부 파트너 등 누구와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케터분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성과 리포트를 수동으로 정리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들고 신뢰할 수 있는 요약본을 빠르게 공유했던 점이 이제 어려웠다는 점인데요. 마이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핵심 KPI와 트렌드를 시각화된 기호로 정리를 해서 템플릿 기반 리포트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빠르게 정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든 대시보드는 팀원 또는 이해관계자와 링크 하나로 바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 만들려면 이거 언제 끝나요? 라는 말 자주 들으셨죠?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곧 추가될 기능 중 하나는 조건부 서식인데요. 중요한 숫자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예를 들어 성과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색깔이 바뀌는 조건부 서식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 공유할 때 편리할 것 같다.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라인업 중 조금 뒤에 출시이 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기능인 AI 챗 어시스턴트도 올 3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AI 챗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면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궁금한 질문을 바로 던지고 그리고 즉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지표 중에 전환율 높은 캠페인을 알려줘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AI가 대시보드를 읽고 답해줘요. 네, 이건 진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마이 대시보드가 왜 바뀌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소연님께서 실제 유즈 케이스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소연님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사례랑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앱스플라이어 박소연이고요. 제니퍼 님께서 마이 대시보드의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지표를 실제 생성하는 방법과 적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화 영상을 통해서 지표를 몇 가지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대시보드에 비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뭐가 많아 보이는데 몇 번 만들어 보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 개요 대시보드에서 보시던 기본적인 지표들이랑 커스텀 매트릭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영상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지표를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지표인 어트리뷰션 지표를 추가해 볼 거고요. 총 어트리뷰션 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인스톨과 재설치, 재방문 데이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 수도 한번 추가를 해보고요. 인앱 이벤트도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인앱 이벤트 항목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이 이벤트의 고유 사용자 수 그리고 총 이벤트 발생 횟수까지 선택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이벤트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매 이벤트는 수익 값도 잡히기 때문에 수익 지표까지 함께 추가를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에 추가된 지표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매트릭으로 장바구니 대비 구매 전환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목을 자유롭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먼저 구매 이벤트를 장바구니 이벤트 나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 이벤트에 유니크 유저 수를 추가를 하고 나누기 수식을 추가한 다음에 장바구니 마찬가지로 유니크 유저 수로 나누는 지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퍼센티지로 바꿔두신 후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커스텀 매트릭을 적용시킨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데모 계정이라서 수치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이벤트 구간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 보시면 유저의 퍼널에서 이탈하는 지점이나 전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텐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 지표로 추가를 했고요. 매트릭에서 리텐션을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매체로 들어온 유저들의 리텐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스톨을 기준으로 하루 뒤에 그리고 3일 뒤에 7일 뒤에 앱을 오픈한 유저들의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30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 30일 데이터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날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멘션도 추가를 해서 그룹핑을 해보실 수 있는데 캠페인으로 그룹을 나누면 각 매체별로 캠페인을 쪼개서 리텐션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도 하실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 아이디, 지면 아이디를 선택을 해볼 거고 이 중에 필요한 대상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필터링 하셔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레거시에서 그 리텐션 대시보드를 보실 수는 있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조건을 커스텀하게 적용을 해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셨을 때 이런 게 이제 콤보 차트입니다. 그래서 노출, 클릭, CTR, 지표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이런 형태의 콤보 차트를 추가로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형식으로 추가를 해보고요. 여기서 콤보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나눠서 보는 콤보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어트리뷰션을 추가해 주시면 UA나 리타게팅 데이터 모두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차트로 UA, 뭐 리타게팅 데이터를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UA 인스톨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거는 앱을 처음 설치하는 유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어트리뷰션 앱을 재설치하는 유저, 삭제했다 재설치하는 유저,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이제 리인게이지먼트 데이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총 어트리뷰션에서 UA나 재설치, 재방문이 각각 어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리타게팅 캠페인을 조정을 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두 번째 콤보 차트는 아까 만들었던 장바구니 대비 구매 전환율 매트릭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차트에서 콤보로 변경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막대 차트로는 개별 이벤트를 먼저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구매랑 장바구니를 따로따로 추가를 해볼 건데요. 구매 이벤트를 검색을 하셔서 고유 사용자 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바구니 이벤트도 검색을 하셔서
장바구니 이벤트도 고유 사용자 기준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두 이벤트의 유저 카운트 수를 각각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편하신 대로 순서도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차트로 두 이벤트의 전환율 지표를 추가할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장바구니 대비 구매 전환율, 이 커스텀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유저가 각 이벤트를 얼마나 발생시켰고 전환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콤보 차트를 통해서 각각의 독립적이었던 지표를 연결지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단일 차트를 추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구매 전환율 지표를 선형 차트로 일단 추가를 해 놓으신 다음에 국가나 혹은 미디어 소스별로 트렌드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데모 데이터에서는 요 브라질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때 여기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보실 때 기본적으로 5개의 지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하단에 쇼 올을 클릭하셔야 모든 그룹을 보실 수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스텀하게 생성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성과를 비교해 보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의 광고 소재를 변경을 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선형 차트를 추가해서 성과를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장바구니 추가 이벤트를 선택을 했고 이거를 eCPA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 기간은 여기 4주 전, 한 달 전으로 설정을 했고 선형 차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과 같이 각 날짜에 해당하는 이 CPA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4월 9일에 이 CPA가 4주 전보다 9% 증가했다고 보여지고 있죠. 이 말은 동일한 전환 이벤트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뜻이므로 다시 광고 소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간별 차트를 활용을 하시면 프로모션을 진행한 주간과 평소 주간을 비교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입찰 최적화 후에 로아스 차이를 보는데도 유용하고요. 뭐 만약에 시즌성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다면 작년 크리스마스와 올해 크리스마스 성과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여러 지표를 함께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 콤보 차트 함께 만들어 봤었죠? 이때 이제 이럴 때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비용이랑 전환 유저 수를 함께 확인을 해서 예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이벤트를 기준으로 전환을 보려고 하고요. 콤보 차트에서 하나는 장바구니의 eCPA 지표를 선형 차트로, 그리고 하나는 장바구니의 똑같은 이벤트죠. 똑같은 이벤트의 유니크 유저 수를 막대형 차트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 데일리로 예산은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몇 명의 유니크 유저가 장바구니 이벤트를 수행했는지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만약에 뭐 전환 유저 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장바구니 담기를 한 유저 수는 많은데 ECPA의 비용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은 안정적인데 전환 유저 수도 감소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도 타겟팅을 다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콤보 차트를 추가해 봤고 각 지표의 연관성을 수월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앱스 플라이어를 통해서 유저가 유입되는 미디어 소스를 구분하고는 있는데 정말로 이 유저들이 더 가치 있는 유저들인지 이 가치 있는 유저들이 들어오는 상세한 소스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할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즉 유저가 인스톨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원가입이나 첫 결제와 같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하진 않죠. 거기까지 하진 않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주요 KPI까지 이어지는 유저의 상세한 소스를 보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금융 앱의 송금 이벤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저가 앱을 설치하고 송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건데요. 송금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이벤트에 대한 eCPA, 그리고 수익, 그리고 고유 사용자 수에 대한 지표를 다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과 같이 각 미디어 소스의 사이트 아이디로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매체로 들어오는 인스톨 수는 많은데 실제 송금 전환이나 수익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실 때 이렇게 사이트 아이디나 다른 지표로 필터링을 하셔서 광고의 타겟팅이나 메시지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지표까지 도달하는 유저의 코호트를 분석하고자 하는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게임 앱에서는 레벨 7 도달 이벤트로 유저가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 잠재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을 통해 들어온 유저가 레벨 7까지 많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레벨 7 이벤트의 전환율을 기준으로 코호트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톨 후 7일을 기준으로 성과를 볼 건데요. 즉 앱을 인스톨하고 일주일 내에 레벨 7까지 끝낸 유저가 매체별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기 유저가 얼만큼 빠르게 몰입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코호트 지표를 통해서는 유저의 행동 품질을 보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리텐션이나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유입 소스를 구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시로 광고 수익을 함께 측정하고 계시는 경우에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존 대시보드에서는 총 수익을 기준으로 로아스를 보여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의 로아스만 분리해서 따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특히 이제 게임사 분들께서 이런 지표를 따로 봐주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커스텀 매트릭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광고 수익 이벤트인 AF 애드 레버뉴 값을 비용으로 나누는 수식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광고 수익만의 로아스를 따로 나눠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 대시보드에서는 좀 제한점이 있었던 지표들을 커스텀 매트릭으로 자유롭게 생성을 하실 수 있게 됐으니 적절하게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업계별로 어떤 지표들을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요? 이커머스랑 금융, 게임 업계를 기준으로 간단히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업계별로 제가 3개의 지표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이커머스를 보시면 설치 유도 비용이나 아니면 고객 확보 비용을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표들이 선행이 되어야 다음 구매 전환과 같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위로는 전환율 지표가 나타났는데요. 이 전환율 지표는 단순하게 뭐 설치율일 수도 있고 구매 전환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사마다 각 내부 기준으로 커스텀 지표를 지금 추가를 해 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금융 앱도 마찬가지로 고객 획득 비용의 지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고, 앱 설치만으로는 실제 고객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커스텀 지표를 많이 보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회원가입이나 전환율 마찬가지로 뒤를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 앱에서는 결제 유저의 평균 수익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익이나 IPM 지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임 앱 특성상 빠른 수익 회수와 소재 테스트가 필요하시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게임 업계는 수익 구조가 좀 다양하고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세 업계 중에서 커스텀 매트릭을 가장 많이 활용해 주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KPI에 따라서 대시보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표들은 커스텀하게 이렇게 추가해 보시면 더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편하게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 대시보드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로드맵을 간단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존 개요 대시보드와 액티비티 대시보드가 사라지게 되면 마이 대시보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니퍼 님이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 대시보드에서는 한 곳에서 모든 지표를 통합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기준을 직접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액티비티 데이터가 이 액추얼 데이터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TV 데이터와 병렬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LTV와 액티비티 데이터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LTV는 설치 기준으로 유저가 유입된 날을 기준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액추얼 데이터는 행동 기준으로 단순히 특정 시점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설정하신다고 해도 LTV와 이 액추얼 데이터는 다른 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다시 보시면 똑같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을 했는데도 이 값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액추얼 수치는 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모든 구매 이벤트 수를 카운트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단순히 앱 내에서 구매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LTV 수치는 단순히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어, 모두 발생한 이벤트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 앱을 설치한 유저가 지금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구매 이벤트를 누적해서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5월 11일 날 설치를 한 유저는 이 데이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액추얼은 행동 기준, LTV는 설치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웨비나 종료 후에 여기 하단에 추가해 놓은 가이드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 질문으로 코호트 데이터도 SSOT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일단 SSOT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SSOT는 앱스플라이어의 측정 데이터와 애플의 스칸 데이터를 합한 다음에 중복을 제거한 통합된 지표를 의미를 합니다. 원래 이제 iOS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유저의 ATT 동의 여부에 따라서 어트리뷰션이 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스칸 데이터로 이를 보완을 하고 계시는데요. iOS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SSOT 지표를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호트 지표도 SSOT 기준으로 보고자 하시는 상황인데요. 마이 대시보드에서는 이렇게 각 어트리뷰션의 데이터를 보는 기준을 선택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개요 대시보드, 스칸 대시보드, 그리고 소트 데이터, SSOT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보셔야 됐는데 이제 한 곳에서 모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에 대한 결론은 네이고요. 코호트 데이터도 SSOT 기준으로 추가해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스칸 대안 사항에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D2, D7으로만 SSOT를 추가하실 수 있고 앞으로는 데이 30일까지 보실 수 있게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차트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이런 커스텀 위젯은 몇 개까지 생성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30개까지 위젯을 추가하는 거를 지금으로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었던 거는 5개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개가 넘으면은 얼럿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매트릭은 몇 개까지 생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장바구니 대비 구매 전환율과 같은 커스텀 매트릭을 생성을 해봤는데, 요거는 계정당 1000개까지 커스텀 매트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필요하신 매트릭을 생성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커스텀 매트릭에서 그 계산의 뭐 이렇게 수식을 저희가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한 매트릭당 5개까지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복잡한 수식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레거시 대시보드가 종료가 돼도 기존에 보던 데이터 뷰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답은 일단 맞습니다. 기존 대시보드에서 어, 저희가 종료 처리를 하기 전에 개요나 커스텀 대시보드로 보시던 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마이 대시보드가 저희 새롭게 출시된 만큼 기존 대시보드가 종료되기 전에 마이 대시보드에서 다시 좀 지표를 만들어 보시면서 천천히 익혀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시나 파트너도 마이 대시보드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역시 네입니다. 에이전시나 파트너가 기존 대시보드에 접근 권한이 있었다면 권한 범위 내에서 마이 대시보드도 똑같이 조회하실 수 있고요.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파트너에 대한 권한 설정을 각각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은 준비해봤고 그 외 사전 질문으로 개선 요청 사항들도 같이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선 사항은 저희가 글로벌 고객사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제품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데이트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요청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본사에 지속적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 점 참고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대시보드는 저희가 지금 전체 고객사분들께 이미 오픈이 됐지만 아직 베타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능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많이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고 올해까지의 단기 로드맵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본 대시보드만을 통합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인크리멘탈리티, 뭐 크리에이티브까지 모두 통합해서 보여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조건부 포맷이나 커스텀 디멘션 같은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서 더 유연하게 대시보드를 활용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능한 기능들 중에서 요 인앱 이벤트 위젯과 텍스트 위젯을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던 위젯 추가 항목에서 인앱 이벤트와 텍스트 위젯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앱 이벤트 위젯은 이벤트들만 모두 모아서 테이블이나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레거시의 이벤트 대시보드와 좀 비슷한 기능인데 더 커스텀하게 조건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대시보드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추가해 주실 수 있는데 특히 대시보드를 다른 부서와 공유하실 때 각 위젯이 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어떤 지표인지를 설명을 좀 남겨두시면 서로 다른 담당자분들께서 서로 소통하시는데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 대시보드 웨비나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개선 사항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은 여기 각 연락 창구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문의는 hello앱스플라이어닷컴이나 각 담당 CSM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에이전시에서는 티켓을 오픈해 주시면 파트너 솔루션 팀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좀 지연이 돼서 번거롭게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나가시고 좀 기다려 주셔가지고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이대시 웨비나, 마이 대시보드 웨비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대시보드 활용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또 설명드릴 게, 업데이트 드릴 게 있다면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오후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